(2022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독대를 피하겠다고? 요만한 명분 때문에 통수권자의 의무를 윤석열 당선인은 방기하지 말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4월 8일 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겠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선인은 국정원이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처럼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끔 개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까요?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라고 윤핵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핵심 업무다. 정보 수집은 이 정도 얘기하게 되게 되면 저는 뭐 정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가정보를 모르는구나. 윤핵관도 역시 나이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 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그 정보에 대한 가공과 판단은 안보실이 하겠다.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윤 당선인하고 윤핵관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겠다. 이런 예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윤핵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내 정치 관여나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선을 긋는다는 뜻이다. 이게 무서워서, 벼르기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아예 안 한다는 거구나. 그래? 이거는 뭐 책임 회피 아니야? 저는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 국정원장과 독대에서 의견을 듣다 보면 정보가 중간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한 한편 검증 체계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해설을 갖다 붙였습니다. 국정원장을 독대하면은 정보가 중간에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요. 국가 정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 정보를 대통령이 듣다 보면 정보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국가정보를 하는 국가정보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국정원장 독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윤석열 정부 매우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럴 때 이거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했다가 그래도 다른 게 뭐가 있지 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 하고 선을 돌렸는데 국가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진짜 아마추어네. 이 사람 뭐 아는 게 뭐야?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최초의 군부대 방문을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부터 갔느냐? 우리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군 최고사령관 통수권자인데 내 새끼부터 챙겨야지. 가장 저 말단에서 뛰는 병사부터 챙겨야지. 그걸 알고 나서 사령부로 가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우리 걸 알지 못하고 나무다리 걷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추어라는 느낌이 약간 계속 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검사를 할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등을 할 때는 정치 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그 경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대통령은 해외 정보 파트도 국내 정치에 악용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장을 아예 안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윤핵관은 해외 대북 정보 업무 중점을 두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 중점을 두고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기관으로 우리 국정원을 바꾸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내 해외 종합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대북과 해외만 하도록 이미 변경시켜 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이 해외를 하고
신바트라고 하는 기관이 국내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기관으로 만들겠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국가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공작이란 책도 썼고 또 국가 정보학의 한 파트도 제가 대학 교재의 한 파트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얇은 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세계적인 추세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국내 정보는 FBI, 해외 정보는 CIA, 그 다음에 또 전문 정보기관이 있어서 여러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9.11 테러가 일어난다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입수했는데 그 9.11 테러를 막아야 하는 기관엔 주지 않아가지고 당했다. 그래서 전체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 DNI를 만들었다. 국가정보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가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통합이 안 되니까 이렇게 DNI 같은 걸 만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통합해놨다가 우리를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안보는 자꾸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모사드하고 신바트가 경쟁 따로 있긴 하지만 모사드는요.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모사드는 자기네가 제거할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합니다. 어디죠? 아랍 어느 국가에서 그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제거됐는데 그 호텔에 들었을 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각기 다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싹 모여갖고 거기서 각각 들고 온 부속품들을 꺼내서 장비를 조립해가지고 그 방을 따고 들어가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분해한 다음에 전부 다 쫙 흩어집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은 걸 알고 누가 죽였을까 CCTV 찾아보고 해서 추적해서 아, 이 사람들이겠구나 하고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여권 이런 건 다 가짜고 인적사항이 정확한 게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사드가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한인 아무개를 뭐 이렇게 제재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런 제재가 사실은 그런 제재는 우리 해외 공작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국정원이 스스로 선정해서 그 자들을 소리 없이 죽여야죠. 북한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 그 자들이 해외로 나왔을 때 싹 제거해야죠. 그게 모사드입니다. 그런 모사드와 같은 기관으로 키울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은 있나요? 이러한 공작을 할 때 이 공작 허용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공작을 승인할 배짱과 자신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고 모사드가 멋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지 어쨌든 저는 아마추어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나요. 정보 독점이나 음습한 밀실정치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치 유혹에 거리를 두겠다. 이것도 윤핵관이 얘기한 거니까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다면 참으로 답답한데 중간에 딴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아, 이 정도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80년대 때도 우리 국가정보기관 해외 대북공작 파트는 김정은의 이종사청인 이한영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씨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잘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 죽었지. 그때 국내 정보를 하면서 정치 공작을 했다고 하지만 대북 공작 활발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근데 국내 정치 공작한다는 이유로 이거마저 죽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무슨 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자,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이 이제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이 통수권은 미국은 통수권자의 의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그를 돕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었고 또 국가안보보좌관을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에이전시는 그냥 뭐 국이라고 치면 Central Intelligence는 중앙정보입니다. 중앙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기관 중에 최고인 걸로 아는데 Central Intelligence란 건 뭔가 하면요. 정보가 다양하잖아요. 대통령, 국가를 위한 정보를 Central Intelligence, 중앙정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핵심 정보란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정보. 근데 이걸 중앙정보로 번역해버린 바람에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르는 기관이 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알아야 할 정보 있잖아요. 통수권 행사. 경제 정보나 뭐 보건복지 정보는 별로 여기서 안 여기는 거죠. 그런 정보가 센트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치르면서 해보니까 군만 갖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경제력도 중요하고 저쪽 나라에서 쿠데타가 나도록 적국에서 막 공작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2차 대전 치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만들고 군의 정보기구인 걸 OSS로 확대했다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CIA를 만든 겁니다. CIA는 미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보 참모, 정보보좌관이고 군 보좌관은 합참의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몇 개의 사령부를 통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게 대통령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다른 안보 외교까지 포함해서 보좌하는 게 안보보좌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 특이하게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국가안보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통수권을 거기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이게 큰 미스입니다, 사실은. 안보보좌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보실에, 근데 지금 윤 당선인은 정보 판단까지도 네가 다 하라는 겁니다. 정보 수집만 해오고, 정보의 핵심은요, 수집, 그 다음에 분석, 판단입니다. 이거를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을 누가 하느냐?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게 안보보좌관인데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안보보좌관실인 안보실장실에서 정보의 분석과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손발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보 사용권자가 대통령 본인이고 그때 약간의 조언을 주는 게 안보실장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걸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가안보에서 허점이다. 이거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라든지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 사람들이 이 기사 딱 보면서 야, 한국 대통령 아마추어구나. 보수긴 보수지만 엉터리 보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북한도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누가 이 검찰은 잘 알아도 이 국가안보를 상당히 잘 모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부터 가는 거 보게 되면 자꾸 뭔가 이렇게 흐린 정보를 넣고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국정원장 후보로 권춘택 전 주미공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인사 선발 기준이 문재인 정부 때 활약하지 않았고 해외 파트에서 근무한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는 경찰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에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 찾다 보니까 권춘택,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총영사를 한 변영태, 이범찬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미국 CIA와 가깝다는 이유로 권춘택 씨를 선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19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 국정원에 대한 역사 책이 하나 전직 직원이 쓴 책을 갖고 있는데 아이고 이 책입니다. 이 책. 중앙정보부의 탄생 정주진 씨가 쓴 겁니다. 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의 구호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지금은 뭐 온갖 걸로 말을 바꿔놨죠. 이 국정원이 61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22년이니까 61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 역사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사드만은 못하고 CIA만 못하지만 우리만 독자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쭉 해보면은 우리의 C7 부대가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미국의 NSA보다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걸 걔네한테 주고 걔네들의 장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정원을 미국 CIA에 따라가게 한다? 네,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를 한미연합사 미국한테 자꾸 의존하는 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거를 포기하는 문화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해온 이들을 정보 책임자로 앉히면요. 외교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갈등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외교는 외교부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아니라는 게 많아요. 그거를 국정원한테 맡기면 금방 해내는데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외교부에 맡기면 못해요. 우리 무관부, 국방부에 맡기거나 국정원에 맡기면 금방 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거기에 선이 많아요. 그래서 외교부가 항상 이 국정원을 견제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는데 국정원 장관 못 만난다? 이러면 우리 외교 전체가 죽죠. 외교부하고 국정원을 경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정보에 있어서 우리 국군 정보사령부가 제법 하죠. 근데 국정원도 합니다. 둘이 경쟁을 해서 국방부 장관도 와서 보고를 하는데, 독대를 해서 보고하는데, 우리 국정원장은 보고 안 하면 국방부 일방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왜곡됩니다. 둘이 경쟁시켜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쿠데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무사령관을, 요새는 뭐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바뀌었나, 그 사람은 대통령이 툭툭 만나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우리 군을 키우면서도 감시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지, 어디 마지막 자기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내 정보를 대통령이 안 할 수가 없죠. 그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듣던, 아니면 경찰을 안털보다 직보를 받든 받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포기하고 가면 대통령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민정수석 때문에 이 검찰이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있었던 현상이 심하잖아요. 없애는 건 좋아요. 검찰은 사실 정보기관이 아닌데, 지금 우리 범죄정보수사팀을 하다가 요즘 수사정보관 정책관실로 바꿨나? 왜 그걸 합니까? 기소하고 수사 지도만 하면 되지. 정보는 경찰이나 이런 데가 하는 건데, 그런 민정을 통해서 정치검사를 만들고 경찰도 통제했는데, 없애는 건 좋아요. 그러나 경찰 정보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안보실장에 떠넘기게 되면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안보실장은 본인이 조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결정을 못합니다. 그건 구멍이 뚫립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같은 정보를 안보실장이 받아갖고 둘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핵심을 찾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무사도 사령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요, CIA가 매일같이 데일리 모닝 리뷰, 매일 조간 보고라 그럴까? 해서 안보에 대한 종합 보고를 매일 합니다. 그걸 CIA 국장이 매일 하진 않고 브리핑 전문을 하는 고위 간부가 딱딱 해줍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제 북한 문제가 점점 중요할 거 아닙니까? 딱딱 이걸 보고를 받아야죠. 또 군으로부터도 받고. 근데 이거를 안보실장이 다 받고 하면 그가 힘을 쓰게 되죠. 이런 현상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는데, 서훈 씨가 안보실장 하면서 이분은 국정원장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걸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금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쪽에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사과했다고 하는 이상한 통지문, 연락문인데 그걸 사과문이라고 해서 들고 옵니다. 그걸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죠. 서훈 씨가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하고 그 발표문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띄어난 자기 사이트에 있는 글로 된 문장이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그걸 연합뉴스하고 KTV가 보도했는데, 그 두 방송이 서훈 실장의 말을 쭉 자막으로 하는데 자막이 또 다릅니다. 이거는 정보, 북한에서 한 거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분석도 뭐도 안 하고 덜렁덜렁 한 겁니다. 이게 서훈 실장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딱 물고 늘어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정보를 듣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안보실을 두는 거고, 국가정보원을 두는 거고, 국방부 장관을 두는 거고, 경찰청장도 있는 거고, 기무사령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걸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예 안 만나면은 통수권자 하지 마셔야죠. 뭐 싫다고 뭘 피해가요?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불안하다고 해서 원전을 없애요? 불안하면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원전을 탈핵을 해버려? 이런 엉터리 정권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하도 지금 망가뜨려 놨는데 그걸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축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핵질주를 하고 있는데 북한 와해 공작을 하도록 국정원이 지시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거 하려면 독대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다행히 윤핵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 명분 때문에 그 정치적 요만한 명분 때문에 통수권자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 제 이정훈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